노인의 10가지 좌절. 송나라 주필대가 이로당 시화라는 책에서 소개한 노인의 10가지 좌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먼 옛날 일은 기억한다. 둘째, 가까운 곳은 보이지 않고 먼 곳은 잘 보인다. 셋째, 울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웃을 때 눈물이 나온다. 넷째, 밤에는 잠을 못 자는데 낮에는 잠이 온다. 다섯째,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인다. 여섯째, 부드러운 음식을 마다하고 딱딱한 음식만 찾는다. 일곱째, 자식은 아끼지 않고 손주만 아낀다. 여덟 번째, 큰일은 묻지도 않고 사소한 일에 잔소리한다. 아홉 번째, 술은 적게 마시고 차는 많이 마신다. 열 번째, 따뜻할 때는 나가지 않다가 추우면 나간다. 이러한 노인의 10가지 좌절은 노년 시기의 일반적인 감정과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약해지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의 변화와 행동, 패턴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 시기에 직면하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인의 좌절이 신체적 노화뿐이라면 좌절감이 덜할 텐데,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까지 더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노인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1.4%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가량으로 심각한 수준이 됐고, 노인 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제는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정책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 이외에도 정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를 책임지는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고, 한국 사회 역시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희생한 노인 세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준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만 혹은 내가 먼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해준 뿌리에 대해 깊이 사고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소대나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흔히 대나무를 떠올리면 길고 곧게 뻗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 동안 1m까지 자라나는 대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극동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수년간 농부들이 매일 정성을 들여도 4년간 고작 3cm밖에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곧 주변은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됩니다. 6주 만에 급격한 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이 움트고 나서 4년 동안 땅속에서 수백 매의 뿌리를 뻗친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우선 잘 되어야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때로는 우리가 뿌리를 잇고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저의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작은 농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작은 땅에 식물을 심고 소중히 가꾸었던 그는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다른 일로 정신이 바쁜 나머지 농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은 때때로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땅과는 다르게 자신의 땅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보면서 자신의 열심히 가꾼 땅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친구는 더 어른이 되면서 그때의 생각이 얼마나 경솔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농작물 생산은 그의 아버지의 땅에서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땅이 잘 되어야만 그가 잘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열매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열매만을 바라보고 뿌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강화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뿌리 속에서 비로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놀라운 이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통해 어떤 가치를 심어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라는 동안 우리의 가치관, 도덕적인 원칙,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점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강하고 건강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면 먼저 뿌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함, 인내심, 겸손, 그리고 인내력을 심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뿌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굳건하게 서 있게 하며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 뿌리를 형성합니다. 뿌리가 강하다면 우리는 깊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매는 뿌리의 힘을 받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강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뿌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가족, 친구, 교육,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뿌리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결정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통해 우리의 뿌리를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형성하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자문하고 생각의 뿌리를 점검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목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78.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위의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나무가 더위와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나무와 같이 사람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삶의 어려움에 맞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처받고 약해지면 어떤 재능과 능력도 헛되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외적인 성과와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면의 뿌리를 강화하고 관리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유명 심리학 교수인 에지어 박사에 따르면 95%가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는 어디인지, 현재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배는 표류하듯이 사람도 목표 없이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역으로 주변에 따라 생각하게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다면 삶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강한 흥미를 갖는 일을 찾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하셨다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목표를 세우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하면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되고 기회가 우연히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림을 그려주는데 인정을 받든 말든 누구나 목표를 갖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욕망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욕망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기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길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동력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항구를 떠나는 선장처럼 다음 정박지, 심지어 그 다음 목적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배에 탄 적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 배가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배는 시속 40km밖에 되지 않아 정말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배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으며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며 그 끈기가 점점 쌓여서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어느 날 먼 해안이 보이고 어느새 항구에 도착하여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목적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